네,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3주 전부터 이성호 기자의 빈자리를 우리 남동진 기자가 이렇게 지금 잘 채워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로 환영의 인사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헤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일산을 방문해서 주민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핵심을 좀 짚어드리고요. 고양시가 재건축 사전 컨설팅 단지를 공모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특별법과 엇박자가 난다,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시청 100석 이전 국토계획법 공공청사 기준 위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양시 청소업체 10곳이 짬짬이 입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경로당 무료 조리 봉사 박수명 어르신을 만나봤습니다. 이미 뉴스 택배로 먼저 나갔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일산을 오셨습니다. 네. 일산 방문 일정과 주민 간담회 내용을 보내드렸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을 이게 3개의 키워드로 뽑아주셨는데, 네. 이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선거 유세 현장 같았다. 이게 네. 무슨 말인가요? 국토부 장관이 고양시를 방문했는데 마치 이거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서 김종혁, 김현아 당협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의원, 고양시의원, 그 일산 지역의 지역 정치인들이 총 출동을 했고, 또 김필래 전 당협위원장, 정연우 전 시의원, 이전 정치인들까지 네.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유세 분위기 같은 이런 게 연출이 됐어요. 정연우 전 의원께서는 또 보좌관.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막 박수도 치고, 또 환영 피켓도 이렇게 등장하고, 또 주민들 악수하고 막 덕담도 하고, 또 이런 정치인들끼리 서로 막 축혀주고 구호도 외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나 보네요. 많이. 예. 네. 화두는 공공기업? 이게 네. 또 어떤 말일까요? 공공기업 없는 혜택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특별법이라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지금 노후됐으니까는 뭔가 혜택을 주자가 아니라, 공공기여를 주민들이 스스로 설계할 때 주민 또는 지자체가 그거에 비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를 명확히 한 겁니다. 공공기여를 많이 하겠다라는 계획을 잘 세우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만큼의 용적률 향상,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해준다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긴 주되 공공기여를 전제로 주겠다, 이거를 갖다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산의 마스터 플래너를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마스터 플래너는 뭐냐? 모든 단지에 적용되는 마스터 키를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마스터 키의 내용이 결국은 공공기여더라. 따로따로 하지 말고 큰 플랜 안에서 도시의 인프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거에 부합될 때에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공 떠넘기기라고 지으셨는데. 네네. 안전진단 면제해달라, 이런 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니까는 웃으면서 원희룡 시장은, 그거는 저희가 할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 설계를 잘 해오면 우리는 오케이 사인만 하는 겁니다. 계획 짜는 거는 시장님과 그 마스터 플래너, 이러면서 그 재량권을 그 지자체에다가 넘기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동환 시장은 이동환 시장대로 일기 신도시에서는 우리 고양시가 파격적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 원희룡 장관한테 넘기고, 자, 이런 모습은 시장과 국토부 장관 사이에서도 벌어졌고. 키워드 3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시민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개발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공기여로 이건 분명히 환수하겠다. 대장동이라든지, 자, 이런 거를 의식해서 그런 건데, 수익성 자체가 지금 사실은 불투명한데, 과도한 개발 이익이 돼서 그거를 환수할 정도로 과연 그런 사례가 있을까, 좀 그게 궁금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역시 공공기여를 고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혜택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기존의 법에 준해서 추진을 하시라.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이 안에 어떻게 녹아들일까는 상당히 그 뜨거운 감자처럼 지금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 플래너 이야기 중에 고양시가 다른 일기 신도시보다 그나마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가 적다, 다행이다, 자, 이런 뉘앙스가 조금 읽혔거든요. 이번 특별법은 재건축 쪽에, 그것도 통합 재건축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라는 게 좀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양시가 지난 23일부터 네.
일산 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용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고양시의 공모가 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양시 용역이 지금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가 사업 타당성을 진단해주는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좀 해주겠다. 이 컨설팅에는 이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개별 세대의 분담금 대충 요 정도 됩니다 라는 추정액도 이제 산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공신력도 생기고 사업 추진 진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이게 모두에게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공모입니다. 네, 그런데 국토부 특별법과 엇박자 난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국토부 특별법의 핵심이 뭐예요? 통합 재건축 그리고 공공기업 요거잖아요. 여러 단지가 통합해서 통합 재건축을 하라라는 게 국토부의 쉽게 말하는 가이드라인인데 고양시가 준비한 사전 컨설팅 공모는 한 개 단지 요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거죠. 대상 지역 자체도 일산 신도시로 제한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발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런 거다. 그래서 엇박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가 항목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유도하고 있는 어떤 통합 재건축에 대한 가산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쪽으로 유도가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 재건축에 맞춰진 공모안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비판이 나오는 거죠. 자, 이동환 시장도 준비된 단지를 먼저 우리는 컨설팅을 해서 시작이 되면 바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랬는데 원희룡 장관은 통합 설계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겁니다. 뭐 말씀대로라면은 이 국토교통부에서 바뀐 이 기준과 지침을 아직 시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왕 추진되는 거 이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토부랑 고양시가 일관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시청 옮기려고 하는 백석 업무 빌딩이 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청사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조항을 보면은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공공청사에 해당하는 관련 내용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몇 가지 항목들이 10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공공청사를 설치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항에 재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으로 설치할 것, 7항에는 장래 업무 수요 증가에 대비해 행정 수요 말하는 거겠죠.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석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측에서 감사 청구도 넣었다고요? 현재 한 1022명의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접수된 상태라고 하고요. 신청사 기존 건립 절차 무시에 따른 그런 업무상 배임, 그 다음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제점들 지적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법 구조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 청사를 이전하려면은 그걸 거치지 않았다. 요 문제 하나랑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국토계획법 위반 사안 이 3가지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감사 청구를 했다 그래서 뭐 다 또 감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시는지 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고요. 예상은 제가 할 수가 없고요. 네. 근데 다만 일정으로 보면은 일단 23일까지 이 신청 접수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은 이제 지났고 1022명 그 동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주민 실제 이 사람이랑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만약 이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감사 청구 충족 요건이 2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넘은 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뭐 고양시에 의견 청취도 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실제 감사가 들어갈지 아닐지 여부를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결정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네. 그것도 체크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고양시청 앞에서 청소노조 그리고 정의당 고양을 지역위원회가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1396억 규모의 청소 용역 입찰에 10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 자, 이런 주장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 폐기물 청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청소 업무라는 것은 관련 법상 이제 지자체장의 의무예요. 네. 지자체장이 하도록 하는데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대부분의 지자체들 민간 위탁으로 지금 네. 넘긴 상황이에요. 원래
운영됐던 시스템이 독립차산제라고 해서 그 구역 내에서 청소업체가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그 쉽게 말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 그랬는데 이게 이제 법상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는 이 공공에서 파는 것이고 이게 시의 수익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청소업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이 나와서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고양시는 이제 10개 업체거든요. 이 10개 업체가 계속 독점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좀 비리, 유착 문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2014년도에 사태로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공개 입찰로 전환됐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10개 업체가 그대로 계속 하는 식인데다가 심지어 이 입찰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네. 담아버렸다. 기존에 맡던 업체가 계속 맡을 수 있도록 서로 짬짬이 계약을 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네. 보도자료나 이 내용에 이제 나왔는데요. 작년 청소 용역 입찰 결과를 살펴보면은 계약 입찰을 한 데가 총 12곳인데 이 12개 구역 모두 기초금액의 97.6%의 낙찰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요. 서로 짜고 낙찰률을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네. 이거인 거고 들러리 서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떨어지는 낙찰률 또한 다 동일한 거예요. 1구역 같은 경우 A 업체가 들어가면은 97.6%를 써낸 사람이 되고 나머지 떨어지는 4개 업체는 98.2%, 98.3%, 98.4%, 98.5% 이게 12개 구역이 다 동일한 겁니다. 1,400억에 가까운 청소 대행비를 이 짬짬이로 나눠 먹은 거 아니냐. 이 공개 입찰을 만들어 놓은 이 입찰 시스템을 기망한 거다. 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에 고발 조치까지 했다고요? 장상화 전 시의원 정의당 지금 현재 고양을 위원장 그 지난 의회 때부터 청소행정 문제 계속 지적해 왔었거든요. 13일 날 이 10개 업체에 대해서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마포구에도 이제 쓰레기 처리 업체 4곳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공정위가 이거에 대해서 총 8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직접 고용 내지는 뭐 준공영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이렇게 훌륭한 봉사를 이어오고 계시는 어떤 어르신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죠. 네, 주인공은 원흥마을 12단지 경로당에서 식사 조리 봉사를 계속하고 계신 바로 이 사진 속 주인공 박수명 봉사자이십니다. 자, 이분은 사실 본인의 나이가 78세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봉사를 받아도 어색하지 않은 이런 연세신데 매주 월수 금요일마다 무려 100인분이나 되는 식사를 만드는 이런 아주 힘든 그런 봉사활동을 지금 8개월째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일정을 보니까요, 새벽 4시에 농수산물 시장 가서 식재료 장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물부터 끓이시고 밥 짓고 반찬 만들어서 배식 시간 11시 30분이면 어김없이 100인분의 이 맛있는 한 끼를 차려내신다고 합니다. 네. 오전 11시면 또 점심시간 치고는 이런 시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경로당에는 이 배식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새벽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하네요. 자, 이 박수명 어르신께서는 50년 동안 그 음식점을 경영을 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음식 솜씨 또한 정말 최고라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아주 말 그대로 최고라고 합니다. 자, 박수명 어르신은 고양시의 이 경로당 급식 지원이 좀 더 확대돼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또 넉넉한 그런 여건에서 조리봉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히셨습니다. 네, 이웃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계신 이 박수명 어르신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